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후지산의 분화와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까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 폭설로 난리가 나더니 이번에는 산불까지 났다고 합니다. 여기 일본 기상청 재난관리국의 한 직원이 한국만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다며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슈헤이 박사입니다. 일본 기상청 재난관리국 소속 예보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화산 활동과 지진 예측이죠.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일본 열도의 지각 활동을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관측된 데이터는 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후지산 관측소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300년 넘게 잠잠했던 후지산이 최근 들어 불안한 징후를 보이고 있어요. 지진계는 미세한 진동을 계속 감지하고 있고 지표면 온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표면의 변형입니다. 후지산 북동쪽 경사면이 6개월 사이에 4cm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는 마그마가 상승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난카이 해구입니다. 일본 남서부 해안을 따라 뻗어 있는 이 해구는 대규모 지진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 팀의 분석에 따르면 난카이 해구에서 대지진 발생 확률은 향후 30년 내에 70%를 넘습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최대 진도 9.0, 쓰나미 높이는 최대 30m에 달할 수 있죠. 도쿄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도시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는 여러 차례 정부에 경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묵살되었어요. 지난달 내각위기관리회의에서 제가 발표를 마치자 장관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제 보고서를 일축했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마치 경제지표가 인명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쿄 아파트 베란다에서 멀리 보이는 후지산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걸까? 일본은 항상 자연재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지진, 태풍, 화산 폭발. 우리는 이런 재해에 대비하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해왔죠.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경고 신호가 뚜렷한데도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마치 끔찍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 혼자만 그 그림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며칠 전 새벽 후지산 관측소에서 이상 징후가 또 감지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화산성 가스의 방출량이 갑자기 증가했고 화산 주변에서 미세한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했어요. 이런 징후는 분화가 임박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경보를 발령하자고 제안했지만 상부에서는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죠. 아침 일찍 후지산 관측소로 출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서둘러 준비하고 출근길에 나섰죠. 도쿄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며 커피를 마시고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자 동료 사와다 나오미가 급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나카 선배님, 이 데이터 보셨나요? 지표면 온도가 지난달보다 1.5도 상승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화산성 가스 방출량도 증가하고 있어. 이건 마그마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사와다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래프를 살펴봤습니다.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경보 수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죠. 후지산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를 권고하고 관광객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회의실에서 이노우에 마사코 국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박사, 이런 보고서는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할 뿐입니다.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골든 위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노우에 국장님, 이것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경고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안전은 정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당신은 데이터만 제공하세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죠.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항상 같은 대답만 들었습니다.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과장된 예측은 자제해 주십시오. 연구실로 돌아와 사와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뉴스 보셨어요? 후지산 주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대요. 우리 정말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걸까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대답했습니다. 나오미, 가끔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 하지만 선배님,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창밖으로 후지산을 바라보며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 진실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후에 제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한국의 동료 이민호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이민호는 한국기상청 연구원으로 대학 시절부터 제 친구였습니다. 민호야, 최근 데이터 확인해봤어? 화면 속 민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슈헤이, 일본 남서부 해안의 지각 활동이 심상치 않아. 지난 3개월 동안 일본에서만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17번이나 발생했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난카이 해구 쪽도 염려돼. 우리 분석으로는 대지진 발생 확률이 70%를 넘어. 제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쪽에서도 관측되는 데이터야. 일본 정부는 뭐라고 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어. 경고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슈헤이, 너희 정부는 과거에도 이런 경고를 무시해서 후쿠시마 사태가 벌어졌잖아. 이번에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과학자들은 쓰나미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를 과소평가했죠.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었습니다. 아마 다시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 제 말에 이민호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슈헤이, 내가 직접 말해야 해. 내가 아니면 아무도 듣지 않아. 화상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오후에 내각위기관리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능한 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보고서가 진지하게 검토될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저녁에 TV 뉴스를 봤습니다. 기상 이변에 관한 보도가 이어졌어요. 일본 서부 지역은 기록적인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었고 동부 태평양 연안에서는 전례 없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이 지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의 피해를 입었던 곳이었죠. 뉴스 속 한 노인의 인터뷰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쓰나미 이후 모든 것을 잃고 겨우 새 집을 지었는데 이제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왜 같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자문자답하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밤늦게 후지산 관측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운 지진 무리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빈도가 증가하고 있었죠.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관측소장님, 지금 상황은 심각합니다. 경보 단계를 격상해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상부의 결정이야. 골든 위크 관광 시즌이라 관광객 출입을 제한할 수 없대.
관측소장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는 도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일찍 관측소로 가서 직접 상황을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둘러 관측소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관측소는 분주했어요. 모든 모니터에는 후지산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나카 선배님, 어젯밤보다 수치가 더 올라갔어요. 사와다가 제게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산성 가스 방출량이 지난 24시간 동안 30% 증가했고 미세 지진의 빈도도 크게 늘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지표면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이 도착하자 회의 분위기는 즉시 냉각됐죠. 관광청 소속 자문위원은 골든 위크 연휴를 앞두고 있어 관광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고, 경제부 대표는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합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노우에 마사코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죠. 다나카 씨, 귀하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국 결론은 추가 관찰 후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데이터는 분명한데 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할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날씨에 후지산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위험 있는 모습 아래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선배님, 정말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걸까요? 사와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2025년 3월 1일, 충격적인 뉴스가 일본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뉴스 속 앵커의 목소리가 심각했죠. 일본 이와테현 오후나토 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헤이세이 시대 이후 36년 만에 최대 규모의 산불로 피해 면적이 이미 1,4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2월 26일 오후 1시에 시작된 이 산불은 일본 정부와 소방당국의 초기 진화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제는 재난을 넘어 재앙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었죠. 화면에는 드론으로 촬영한 광범위한 산불 현장이 비춰졌습니다. 푸른 산림은 검은재로 변해 있었고, 불길은 아직도 여러 곳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연기가 마을을 뒤덮고 있었고, 일부 주택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피소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전환되었고, 한 노인이 인터뷰 중이었습니다. 10년 전 쓰나미로 모든 걸 잃었는데 이제 또 집을 잃었어요. 일본은 왜 이렇게 고통받는 걸까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같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월 1일. 36년 만에 최대 산불이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와다가 제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선배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참 공교롭다고 생각해서. 오늘이 한국의 3.1절이라는 걸 알고 있나?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기묘한 일치였죠. 1919년 3월 1일은 한국의 독립운동이 시작된 날이고, 정확히 106년 후인 2025년 3월 1일에 일본에서 36년 만에 최대 규모 산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이요.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우연의 일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이런 공교로움의 생각이 깊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선배님, 위기관리부에서 긴급 소집이래요. 사와다의 말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겨 청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에서 촬영한 이와테현 오후나토 시의 산불 현장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소방청장이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산불은 어제 오후부터 확산되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8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탔고 여러 건물이 소실되었으며 2,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자연이 보내는 경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가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SNS에 접속했습니다. 자연재해에 관한 게시물이 타임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일본의 재앙은 과거 죄악에 대한 천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게시물들이 엄청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퍼지고 있었죠. 한 게시물이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모든 재난은 우연일까? 아니면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대가일까? 3.1절에 36년 만에 최대 산불이라니 너무 공교롭지 않나요? 그 아래 댓글들도 다양했습니다. 헤이세이 시대 이후 최대 규모의 산불이 하필 3월 1일이라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특별한 날짜 아닌가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은 그만둬. 그냥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역사를 알면,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그 역사를 알면 다르게 보일지도 몰라. 온라인에서는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있었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화재 약탈, 언어와 이름 말살 정책. 처음으로 많은 젊은 일본인들이 자국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게시물들을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설명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역사적 책임을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런 연속된 재난들을 보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자연재해는 지구물리학적 현상이지 신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녁에 한국의 민호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본의 재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를 설명해줬어요. 슈헤이, 한국에서는 일본의 재난을 동정하면서도 역사적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3월 1일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그래,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 내가 알다시피 역사란 직시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숨기고 회피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올 뿐이지. 민호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또 물었습니다. 슈헤이, 너는 과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해? 정말 이런 재난들이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하지만 인간으로서 때로는 나도 의문이 들어.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왜 하필 이런 날짜에.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진정한 역사적 진실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출근하자마자 모니터 화면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일본의 재난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죠. 특히 CNN, BBC 등 주요 외신들은 일본의 연이은 재난과 정부의 대응 부실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 해외 기자는 인터뷰에서 직격탄을 날렸어요. 일본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확히 제가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하는 중에 TV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일본 국회의원이 현 상황은 불가항력적 자연현상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선배님? 사와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슈헤이, 오늘 아침 서울에서 일본 재난에 관한 국제 학술 포럼이 열렸어.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 그래? 어떤 의견들이 나왔어? 과학자들은 자연적 원인을 분석했지만 역사학자들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어. 일본의 재난이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서 역사적, 사회적 함의를 갖는다는 거지.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슈헤이,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너희 일본 사람들은 정말 과거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학교에서는 제대로 배우지도 않는다면서. 그 질문에 답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의 괴리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세대는 많은 것을 모른 채 자랐어. 최근에야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기 시작했지.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슈헤이, 내가 직접 말해야 해. 내가 아니면 아무도 듣지 않아.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과학자로서의 책임과 일본인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여전히 산불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와테현의 산불 피해 면적이 헤이세이 시대 이후 최대 규모인 1,4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학교 역사교사인 아내는 학생들이 SNS에서 접하는 역사와 교과서의 내용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질문을 많이 해. 선생님, 위안부가 뭐예요? 강제징용은 왜 없었다고 배우나요?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대답해? 제가 물었습니다. 교육부 지침대로 하지만 내 양심은 괴롭지.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침묵해야 할까? 잠들기 전 내일 있을 TV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후지산의 화산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었지만 질문이 역사적 맥락으로 확장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깊은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설령 그것이 제 경력에 위험이 될지라도. 아침 일찍 TV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방송 생중계 인터뷰가 있는 날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제가 진실을 말할 순간이구나 싶었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분주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며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어요. 사실에 근거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나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5분 후 생방송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자 진행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후지산 화산 활동과 최근 일본의 자연재해에 대해 다나카 슈헤이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는 예상대로 시작되었습니다. 후지산의 현재 상태, 산불 피해 상황, 앞으로의 전망 등 전문적인 질문들이었죠. 저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어요. 최근 SNS에서는 일본의 연이은 재난이 과거사에 대한 천벌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튜디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제작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노우에 마사코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사코 씨라면 분명 과학적 근거가 없는 질문이라며 회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자연재해를 지구물리학적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자연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진, 화산, 산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마찬가지로 역사도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과거를 직시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최근 이와테현의 산불이 3월 1일 한국의 3.1절에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사실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튜디오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화재 약탈, 심지어 언어와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던 역사. 우리는 이웃 국가들, 특히 한국에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잔혹한 역사가 교과서에서 축소되거나 삭제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진행자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고 이웃 국가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에 행한 위안부 강제동원, 문화재 약탈, 언어와 이름 말살 정책 등 수많은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해요.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겸손의 의미가 아닐까요? 방송은 예정보다 일찍 광고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말은 전국에 전해졌고 SNS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방송국을 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우산도 없이 걸으며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해방된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었죠.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이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슈헤이, 방송 봤어. 내가 한 말에 한국에서도 큰 반향이 일고 있어. 진심으로 고맙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후지산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그곳에 있겠죠. 일본의 상징이자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는 산. 자연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낼 것입니다. 이제 그 경고를 듣고 행동할 차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를 직시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연과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얼마 전에는 폭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산불까지 났다고 하니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과연 일본이 한국에 제대로 속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